자, 이전 수업 이어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희가 수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냐면 지금 첨번 사업장 들어와져 있으실 거고 전기분 재무 제표에서 어디까지 전기분 재무 상태표까지는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자,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는 그냥 무조건 수동으로 다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라.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입력의 위치 부분에서 신경 쓰실 게 무엇이다? 재고 자산이 회사가 있더라. 지금 저희는 4,500이 있어요. 그러면 이 4,500만 원의 재고 자산을 재무 상태표에 입력을 해야만 우리 관련된 서식에 뭐가 된다? 기말 재고 금액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제품이나 상품은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그리고 원재료와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에 해당되는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할 때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순서를 위배했던 거죠. 원래 재무상태표는 마지막 작성 서류였잖아요. 그런데 미리 넣었던 게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재고자산 이제 들어와져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원가 명세서 먼저 작업하고 그러면 거기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되면 그걸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 원가에 반영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나 전기에 얼마의 잉여금이 남겨져 있고 당기에 얼마 벌어서 나 지금 이만큼 갖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과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저희는 서류를 보고 입력하는 거니까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가 명세서는 모든 회사가 작업하는 서류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왜냐면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회사 등록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보니 이 회사는 현재 도매업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시면 원가 명세서는 실제 작업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첨번 주식회사 배움전자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조업이고 종목은 컴퓨터입니다. 아,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비는 얼마이고 노무비는 얼마이고 경비를 쓴 건 얼마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금액이 합쳐지면 당기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가를 보여주는 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무제표에 속하진 않지만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는 필수 부속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무슨 업이에요, 여러분?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면 우리는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연동된 게 무엇이다? 우리 무엇을 할 때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라는 전표 입력을 할 때 우리 몇 번의 코드를 쓰자? 500번대 코드를 쓰자. 그래야 원가 명세서라는 거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거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서 결산서에 붙여주는 회사는 반드시 500번대에 있는 코드를 사용해라. 근데 우리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봤더니 건설업이고 도급 전문 회사이다. 그러면 원가 명세서 이름은 반드시 뭐로 바뀐다? 도급공사 원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도급공사 원가로 바뀌면 우리는 코드를 몇 번을 쓰자. 뭐 600번대 코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분양입니다. 그럼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공사 원가라는 게 나오고요. 코드를 몇 번을 쓴다. 뭐 700번대 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다만 지금 대표적인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는 또 다른 원가를 따로 분리시켜서 쓴다.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쓸 건지 회사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산자료 입력 좀 잠깐 들어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어느 부분 여기 원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 설명해 보시면 지금 요 화면창이 잠깐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소를 눌러보세요. 화면 활성화 안 될 거예요. 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냥 확인키 눌러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전개를 시키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내가 제조 거 얼마, 판관비 거 얼마 구분하면 이렇게 분류가 돼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제 그 부분 들어갈 때 이 창이 떴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매업이었더라면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같은 팝업 창이 뜨면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라든지 도급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원가 명세서가 작성을 하셔야 되면 반드시 우리 회사가 무슨 원가를 쓰는지 꼭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그런 팝업창이 다시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시험은 너무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금 그 키를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가서 업무가 안 돼요. 자, 왜 업무가 안 되냐면 이 회사가 정기분 재무제표에는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대요. 됐을까요? 저 지금 꺽쇠 표시 뭐 안 했어요? 원가명세서 안 했어요. 너 지금 전기분에 왜 원가명세서가 없는데?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회사요. 전기까지는 도매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까지는. 그리고 금년도 몇 기, 6기 때 뭘 시작했다? 아 저희요 업종 추가했어요. 원래 도매만 했었는데요. 저희 돈 벌어서 공장 하나 지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추가가 됐다? 제조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전기까지는 이 회사는 판매비와 관리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왜 복리후생비가 발생이 되면 공장에서 발생된 건지 사무실에서 발생된 건지 구분해서 500번대 쓰자 800번대 구분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도매만 했던 회사는 500번대 코드를 쓰면 이상한 회사인 거예요.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썼던 거예요. 근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조가 추가가 되면서 우리는 제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올해부터는 6기부터는 뭘 하셔야 된다? 전표를 입력할 때 원가에 대한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원가 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할 때 무슨 부분? 아, 우리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게 있었네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직원 100명이 있다. 그리고 공장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50% 부담하는 게 있겠죠. 그럼 종업원권은 예수금이지만 공장 직원이 지금 공장 직원과 관련된 사회보험은 어떻게 가셔야 돼요?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써야 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5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을 써야 되고 521번에 있는 보험료를 써야 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무실의 직원들은 800번대에 있는 811번, 뭐 817번, 821번 뭐 이런 식의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걸 쓰더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는 금년도 언제 12월 31일이 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무엇할 것이다? 나 결산할게. 그러면 제가 결산할 땐 전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무슨 부분? 우리는 직접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넣는 수동 결산이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키를 누르면 알아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나오는 기능이 있다. 그거를 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자동의 행위를 하는 게 이 자리예요. 결산자료 입력.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 결산자료 입력의 메뉴를 누르면 이 창이 뜰까요? 안 뜰까요? 여러분, 이 창이 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올부터는 이제 뭐가 생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가명세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갔을 때 이 설정값을 설정하라는 걸 뜨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왜 이 창이 안 뜨냐면 여기서 작업을 하고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까지는 원가명세서가 저희 회사는 없었다고요. 근데 금년도부터 원가명세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지금 원가 설정하라는 팝업창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원가명세서? 제조 원가명세서. 너 그리고 여기 회계 처리할 때 몇 번 썼어? 제조는 500번이라고 세팅값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500번으로 했다라고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원가 설정은.
그런데 이게 자격증에 치중하신 건 좋은데 아니,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수업을 해보면. 근데 원가 명세서가 계속 안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이 회사가 기존에 원가가 없었던 회사고 중간에 원가가 들어오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할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산할 때 잡아주셔야겠더니 요 창에서 지금 배운 거대로 잡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리했었으면 우리는 원가 명세서라는 거 들어갔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재료비도 0이고요. 노무비도 0이고요. 제조 경비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 얘기를 하죠. 학계전액 시산표 좀 열어라. 그래서 학계전액 시산표에 갔더니 판매비와 관리비밖에 없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500번대 코드 정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표 입력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나는 건강보험료를 공장 직원 거 500만 원 내고 사무실 직원 거 300만 원 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사 부담분이에요. 그럼 800만 원은 모두 다 811번 판관비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의 제조원가를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 집계가 되겠어요?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업무하실 때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회사에 사업자 등록 중에 업대 종목이 추가되었다, 변경되었다. 근데 그게 원가와 관련되어 있다라면 반드시 전표 처리할 때 원가 코드 뭐로 써야 되는지 꼭 구분해서 넣으시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요 원가 설정키가 처음이라면 뜰 것이다. 그럼 그때 무엇 하셔라? 지금 배우시는 거대로 설정하셔라. 이 수업은 추후엔 더 이상 안 합니다. 왜냐면 나오지 않아요. 저희는 설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우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분 재무제표랑 단기분 재무제표가 작성하는 서류가 매번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시고 자, 그럼 요 메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설정하라고 들어옵니다. 팝업창 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부분? 아,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도급공사 원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분양공사 원가가 들어와야 돼요. 라는 부분. 우리 세 가지만 설명드렸어요. 그럼 제품 매출 원가는 원가 경비구분 코드 몇 번 쓴다? 500번대 있는 코드를 써라. 자, 그리고 도급공사는 몇 번? 600번대 있는 걸 써라. 자, 그리고 지금 분양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분양공사 매출 원가는 원가 구분 코드 몇 번이다? 700.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드렸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그쪽에 있는 코드를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화면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쇄를 하면 무슨 부분? 제조업은 원가 명세서 앞에 글씨가 뭐가 붙어야 된다? 제조 원가 명세서. 자, 도급업은 도급공사 원가 명세서 또는 도급 원가 명세서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업에 따라서 원가 명세서 앞에 제목이 바뀐다는 거죠. 서식의 이름이. 그게 요 부분이 붙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요 화면이란 부분이. 그래서 이게 페이퍼 출력하면 요 글씨로 붙어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걸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저희는 제조업이니까요.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무슨 키가 있다? 편집. 자, 편집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전체 블럭 잡힌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어떻게 짧아집니다. 어느 자리로? 사용 여부 자리로. 그러면 지금 저희는 제품 매출 원가를 쓰겠다, 안 쓰겠다? 쓰겠다. 그러면 사용 여부 부를 뭐로 바꿔주신다? 1번 여로 바꿔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어요. 이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거 선택해서 여기 밖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그럼 길게 블럭이 다시 잡히죠, 여러분? 그리고 확인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메시지가 뜰 거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한 게 우리 무슨 부분? 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반영됐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수정하고 다시 들어오면 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렇게 팝업창으로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1,000만 원 들어온 거 바로 눈에 띄죠? 자, 저랑 다시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자,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조가 건설 자재였어요. 근데 회사가 건설업의 기술이 좀 있어서 건설업도 손을 대고 싶대요. 근데 이분들이 도급공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급공사라는 게 건물 전체를 다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 질 때 여러분 시멘트를 이런 시멘트라기보다 우리 왜 이렇게 철골을 세우는 사람 있고 시멘트를 채우는 사람 있고 그리고 벽지를 붙이는 사람 있고 전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나눠서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전부 다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일부분에 공사를 받아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에 뭘 추가한 거예요? 우리는 공사를 추가했어요. 도급공사를. 그러면 제조도 있고 도급공사도 또 있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에 업체 종목이 추가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사업자 등록 따로 안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부분? 전기 거는 제조만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닫을게요, 여러분. 이 창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닫아주시고 우리 금년도에 전표 입력할 때 몇 번의 코드도 있었을 것이다. 아, 도급건설 이것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500번대 코드도 있고 600번대 코드도 열심히 회계 처리했겠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갑니다. 저희는 했다가 이거 다 취소할 거예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단에 원가 설정이란 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기분 재무제표에서는 원가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안 눌러도 왜 창이 떴냐면 한 번도 설정한 적이 없어서 뜬 거예요. 우리 어제 이 메뉴 들어오자마자 그 팝업창 떴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안 뜨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설정한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F4 원가 설정 키를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면 똑같은 화면이죠. 자, 근데 저희는 도급이 추가돼야 되네요. 그러면 도급 쪽에 라인을 선택하시고 편집이라는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 자리를 무엇으로? 여로. 그러면 원가가 이제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요 부분을 누르신 다음 우리 선택이라고 눌러서 길게 블럭 잡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추가되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일단 이 메뉴 더 들어갈 건 아니라서요. 메뉴 종료시키시고 나옵니다. 자, 다시 정기분 재무제표의 원가명세서에 갑니다. 자, 원가명세서에 들어가시면 자, 여러분 저희 아까 감지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원가 설정이란 부분에 의해서 몇 번만 했어요? 500번대 제조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있었고 이 자리에 커서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600번대 설정했더니 이 옆에 탭이 하나 생기죠.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탭이 생겨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페이퍼로 출력하면 500번대의 제조 원가 명세서와 600번대로 작업해놨던 보급 원가 명세서 2개의 원가가 들어옵니다. 이거 법인세 신고할 때도 이 2개 다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업을 추가하는데 성격이 전혀 다르고 원가 구분을 해야 되면 그냥 사업자를 따로 내시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회사 선택이잖아요. 강제성은 없는 거거든요. 저희 다시 닫을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원가 설정이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도급공사 매출원가 자리에 커서 두시고 편집이라는 키 눌러주시면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 자리 뭐로 바꿔주셔라? 부로. 안 쓸 거니까요. 부로 바꿔주시고요.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진 거 보이시죠? 탭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배우는 이유를 좀 알아두시는 게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격증은요, 필요 없어요.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입력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격증은. 자, 갑니다. 주식회사 배움전자 회사코드 1000번에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정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원가명세서 입력해달라. 자, 주식회사 배움전자 그리고 5기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간이 명기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걸 배우는 회계가 원가회계라는 과목이에요. 원가회계. AT 시험은 원가회계 이론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입력할 때 500번, 800번, 9분만 전산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코드 자리에 가시고 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 자, 입력하는 부분에 이제 코드 자리에서 우리 원재 두 자를 칠게요, 여러분. 원재 두 자를 치시고 엔터. 그러면 원재료비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는 원재료 관련된 것이다 라고 들어오죠.
자, 그리고 원재료비는 501번이라고 아예 눈에 보이죠, 여러분? 엔터. 자, 그러면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 왜 상품 소비 금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할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내가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 재고액에 금년도에 산 매입을 더하고 그리고 아직 못 팔은 기말을 빼면 나 파는 게 얼마야 라고 하는 원가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 공장에 투입하는 밀가루에 대해서 얘기할 땐 나 전년도에서 50푸대 밀가루를 넘겨받았고 금년도에는 2000푸대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 2050의 푸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창고에 가서 보니 세분이 지금 현재 100푸대가 남겨져 있다. 그럼 여러분 100은 기말로 남고 나머지는 소비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기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밀가루의 양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원재료 B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부분도 이 자리에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기초는 전기에서 넘겨받았죠. 기말은 제가 결산할 때 남겨놓은 거죠. 그럼 회계 처리 누구만 들어온다? 원재료로 회계 처리한 게 당기 매입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식에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다 타이핑을 쳐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기초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 1,200만 원이고요. 당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이다? 1억 4,200. 그러면 142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천만 원인데요. 저희 이 부분 입력한 적 있나요? 입력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들어와져 있죠, 정보가. 자, 이 정보는 어디서 들어온 정보라고 봐주시면 될까요? 자,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 교재 이제 따라하기 쪽에 써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서 들어오죠. 저는 약칭으로만 그냥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한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들어와져 있죠, 여러분. 저희 입력한 적 없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 들어왔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우스 일단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면 파랗게 블럭은 잡혀요. 자, 이 자리 가서 2,500 넣어볼게요. 저 지금 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세요. 전혀 변화가 없죠. 분명히 기말 재고 자산은 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는 직접 입력 안 된다고 했어요. 정기분. 그러니까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입력해야만 뭐가 된다?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해되셨죠? 입력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커서가 들어가니까 입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1,200만 원에 1억 4,200이 더해지고 2천만 원이 빠져서 우리는 원재료, 밀가루라고 하면 밀가루 소비는 1억 3,400만 원이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럼 여기 금액 딱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치는 게 아니고요. 요게 팝업창으로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팝업창을 들어오는 건 제가 원가명세서 페이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팝업창으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기능이.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노무비. 자, 여러분 노무비는 팝업창 안 뜹니다. 노무비라는 글씨 밑에 있는 계정 과목을 넣습니다. 임금, 상여금, 퇴직급여 등등등 있겠죠. 자, 우리는 임금밖에 없네요. 그러면 임금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우리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벌써 상단 탭에 여기는 500번대 제주입니다라고 책을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코드는 다 500번에 있는 코드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단일이면. 자, 그러면 임금은 9,370만 원이니까요. 9,370만 원 입력합니다. 93700 플러스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경비입니다. 경비도 팝업창 안 띄우고요. 어디부터? 복리후생비부터 외주 가공비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 눌러서 입력해 주세요. 복리라고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511번.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1,354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그 다음 가스 수도료, 가스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검색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470만 원입니다. 자, 전력비 들어가야 되네요. 전력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고요? 61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나와져 있는 부분은 세금과 공가입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187만 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럼 감가상각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375만 원입니다.
그 다음 나와져 있는 부분은 수선비네요. 그러면 수선비, 전 이번에 세자 다 넣었어요. 짧아서. 자, 수선비 넣어주시고 1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넣어주실 건 보험료이네요. 그러면 보험이라고 넣어주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코드가 다른 것도 있었네요. 521번에 있는 보험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120만 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럼 차량 유지비라고 넣어주시고요. 5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 89만 원. 자, 소모품비도 있네요. 소모라고 치시면 검색이 되실 거고 금액은 75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외주 가공비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생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 하청도 주나 봐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있고 금액은 280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조 경비 모두 다 입력이 끝났으면 여기 4번에 경비가 얼마로 집계 되어 있는지 경비 전체 집계 금액은 3,690이거든요. 그럼 3,690이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입력 올바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저희가 원가 명세에서 해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요. 당기에 투입된 재료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그리고 경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조 경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 세 개를 합합니다. 이게 당기에 투입한 거예요, 여러분. 당기 투입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기 투입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런 걸 배웠죠. 제조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재료라고 하는 자재를 사올 것이다. 그리고 공정에 무엇 할 것이다? 나는 투입을 할 것이다. 그럼 공정에서 열심히 생산이 이루어져서 우리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공품으로 있다가 완성, 100% 완성이 되면 우린 뭐가 된다? 제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원재료 투입부터 완성되는 이 제품이 나오는 요 시점까지 들어간 게 제조원가 명세서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고려하여 우리는 매가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료 P가 얼마 들어갔고 노무 P가 얼마 들어갔고 경 P가 얼마 들어갔는지 여기 단기 투입분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제공품을 들여다보니 얘도 지금 현재 공장에 그대로 무엇한 게 있다. 공장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요. 저는 머물이라고만 쓸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머물이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공장에 미완성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완성돼서 제품 못 넘어간 게 있겠죠. 그러면 이 제공품이라고 하는 기말 재고 자산도 뭐가 있다? 아, 기초가 있고 또 뭐가 있을 것이다? 기말이 있을 것이다. 기초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 기말은 금년도에 다 완성시키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 그럼 당기 투입분에 무엇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V라고 되어 있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무엇 하시고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어디에? 여기 당기 투입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원가회계 배우러 가면 이거를 T자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외워요. 외우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오는 원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업무를 하실 때 다 회계 처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가 다 뭐다? 분명히 500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다 코드가 500번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번으로 되어 있는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여기 결산 재무제표가 당기 재무제표 작성한 자리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 가면 당연히 원가명세서가 있겠죠. 거기 집계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여진 화면 절반을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얘는 왼쪽에 입력 안 해요. 여러분 여기다 입력하는 건 계정 과목의 의미로 쓰는 것만 들어와요. 소위 말해서 계정 과목점 보는 거. 근데 여러분 기초와 기말은 제가 계정 과목점 처리 안 해요. 전년도에서 넘겨받고 다음 년도 넘겨주는 소위 말해서 마감의 의미로 넘겨주고 넘겨받는 거죠. 그게 계정 과목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입력을 한다. 자, 지금 오른쪽 어느 부분에 계정별 합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네, 계정별 합계. 요 계정별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기초 제공품 재고액 흰색, 타계정에서 대체한 거 흰색,
기말 제공품 재고에 얘는 어디서 넘겨받았을 것이고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 반영된다겠죠. 사실 자동 반영이 안 되면 이 부분 또한 여러분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자동 반영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색으로 막아놨죠. 입력 못하게끔. 그리고 타계정 대체 무엇이다? 흰색.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했던 6번, 7번, 10번에 대한 건 무엇한다? 계정별 합계 쪽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는 쪽에 못 넣어요. 계정 과목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에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알아두실 것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당기 투입분 합계 금액에 그래서 여기로 뭐가 나와요? 당기 총 제조 비용. 자, 저희 반 지금 세무급수까지 취득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원가회계 하신 적 있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회계 따로 가고 원가명세 따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원가회계에서 배운 건 원가명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에서 배울 때 재료비, 농우비, 경비를 더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 더해서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왔다. 우리는 2억 6,460만 원이 들어왔다. 여기 8번의 합계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초는도하고 기말은 빼서 누가 나올 것이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2천만 원은 여기에 더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기말은 빼서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넣어 보시죠. 직접 넣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마우스로 6번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는 2천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2억 6,460만 원에 이 금액이 더해져서 2억 8,460만 원이 될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타계정 얘기는 없으니까 10번 자리에 있는 우리 얼마, 기말 제공품 재고에 1,000만 원이 빠져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된다? 2억 7,4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은 어디로 넘겨줄 거라고요? 여러분, 이 11번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2억 7,400만 원은 손익계산서로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면 우리는 누굴 계산할 것이다? 제품, 매출, 원가라는 걸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매출 총이익이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는 무슨 금액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 제품 재고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 누구를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원가 명제에서 넘겨받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 자리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그리고 누구 빼 여러분? 58은 기말.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무엇 하시면 빼면 뭐가 나온다? 제품 매출 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상품이면 그냥 상품 바꾸면 돼요. 다만 상품은 원가 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직접 이 자리가 누구로 바뀌어요? 매입액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 확정이 안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작성이 되는 계산이 되는 제품 매출 원가를 무엇할 수 없다? 확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순서에 원가 명세서가 항상 1번인 거예요. 얘가 1번.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얘 반영받아서 무엇한다? 이익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2번. 그래서 작업의 순서가 재손이제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가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마무리됐고요. 그럼 요 창은 닫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로 어차피 교재는 여러분 요거 다 맞춰서 드렸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딱 맞는 게 손익계산서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결되는 거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리고 교재 위쪽에 올라가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계정 과목 선택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계정 과목에 대한 거 입력하실 땐 그냥 계정 과목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 대한 부분은 재료와 관련된 부분, 원재료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원재료 B라고 하는 부분에 보조화면, 팝업창이 뜨면 거기서 전부 다 입력을 해서 무엇한다? 원재료 B를 확정해라. 다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어디에서 우리 재무 상태표에서 입력한 게 자동 반영된다. 이 말씀 드렸죠.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 합계라고 되어 있는 계정별 합계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게 기초 제공품 제고에 타계정에서 대체해 타계정으로 대체해 요 부분들은 흰색 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직접 선택해서 무엇 하셔라? 입력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고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